안녕하세요. 세상 공부 트리거입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비밀은 공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나 비밀이 공개되면 세계가 뒤집히고 나라가 흔들거리기도 합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남편 찬스, 사위 찬스, 협잡, 세습. 요즘 우리나라도 심하게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마이클 샌델의 정의가 무엇인가가 전 세계 2500년 전의 화두를 다시 수면 위로 건져 올린 이후 지금은 공정이란 화두로 다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상 단 한 번도 이 화두에 대한 논란의 불은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진화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 박사의 말처럼 이론은 훌륭한데 종이 틀렸다는 말이 확 와닿습니다. 예일대 로스쿨 데니얼 마코비츠 교수는 엘리트 세습이란 책에서 공정과 능력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거세게 요구받는 상황에서 과연 엘리트 집단은 어떻게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지 추적했습니다. 빌 게이츠,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는 죽을 때까지 가진 돈을 다 쓸 수 없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일중독자들이란 겁니다. 예전처럼 탐욕스럽고 거드름을 피우며 유유자적하는 상류층 자본가의 모습은 미국 사회에서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엘리트들은 자본소득에 의존하던 시대에서 노동소득으로 부를 축적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능력으로 무언가를 쟁취한 그들은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지 않고 쿨하게 자선재단을 만들어 부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기부할지언정 세금을 통해 분배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엘리트 초고소득자들의 세금은 특별히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대 문명사회는 과거에 세습되었던 엘리트 계층을 재능과 야망밖에 가진 게 없는 외부인들에게 개방함으로써 평등과 기회를 촉진한다는 약속을 내걸고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 그리고 사회 전체의 통합을 주창했습니다. 실제로 요즘 세상에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육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한 적이 없었죠. 한때 다수의 시민을 무조건 배제했던 기관들도 이제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능력주의는 생각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를 두느냐에 따라 교육의 질과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자립형사립고의 평균 학비만 인당 1천만 원 정도이고 사교육비는 별도입니다. 국내 로스쿨의 경우 3년간 최대 6천만 원대까지 소요되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의 경우 1년 학비는 약 7,500만 원대이니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긴 합니다. 조훈, 직장은 특별한 교육과 값비싼 훈련을 받은 인력을 우대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중산층 이하의 근로 인력은 노동시장 전반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마코비츠 교수는 모든 문명사회는 능력주의가 속임수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만 실력대로 공정하다는 능력주의는 속임수다고 주장합니다. 능력주의는 중산층에겐 기득권에 대한 원한을 품게 하고 엘리트는 특권층의 부정한 특혜에 집착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엘리트들은 성과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보상만 챙기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평등은 고착화되고 정의로움으로 가장한 능력주의는 세습과 집중을 유지하는 신종 귀족제도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능력주의를 뜻하는 메리토크라시의 어원은 라틴어로서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능력주의는 파괴적인 경쟁을 요구하고 불균형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철도 건설 등 산업화로 거대 자본가가 나타나고 온갖 부정이 횡행했으며 거대 자본가는 비난을 피해 능력주의로 프레임을 갈아탔습니다. 극소수, 엘리트의 창의력이 집중되도록 만들고 자본시장은 야망의 격전지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통념보다 더 선량하지만 주위 상황은 통념보다 훨씬 더 악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능력주의 시대의 엘리트들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학생 때부터 밤마다 3시간씩 숙제를 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5시간씩 숙제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년기에 접어든 뒤에도 한참 동안 과도한 노동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비교적 부유한 집안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랐음에도 자신이 전에 올린 성과를 확신하지 못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으며 부도덕한 술수로 얻은 이득이나 그런 행위에 연루된 자신들을 자주하기도 합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펠로알토 고등학교와 헨리 엠건 고등학교에서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 연쇄 자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부유한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에 비해 마약 복용과 알코올 남용 비율이 높고 심각한 임상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앓는 비율이 전국 평균 대비도 3배라고 합니다. 동시에 자기 방어 기제로
평범함을 폄하합니다. 결국 능력주의에 따른 불평등 심화로 인해 사회 계층 간 적대감과 갈등, 그리고 불신이 커지고 통합은 어려워지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오른 것도 그런 적대감 덕분이라고 주장합니다. 트럼프는 인정사정 없이 현상을 공격하고 자신이 기득권으로 부르는 대상을 거부하며 능력 있는 엘리트들과 문화적 이방인들의 부정한 연합이 미국의 현 상황을 낳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끝났다는 암울한 시각은 그의 종말론적인 취임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적대감과 거부 정책은 능력주의 계층 체계의 맨밑 계층이 겪는 정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코비츠 교수의 주장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을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정치계는 자연스레 계층 전쟁의 전투 현장이 됩니다. 능력주의에 따른 불평등은 정치 경쟁을 장악하려는 엘리트들의 오랜 동기를 되살려냅니다. 막대한 재산은 정치적 간섭을 조장하고 사리사욕은 부유층이 정치를 재산방어 수단으로 이용하도록 조장하죠. 이타주의도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나면 남들에게 관심을 돌리는 법이니까요. 미국인 중 가장 부유한 상위 1%가 기부하는 정치헌금은 하위 75%의 기부 총액을 웃돕니다. 유권자의 선택지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권력을 획득하려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고 정의를 실현하는 거라면 권력을 떠나 평생 캠페인과 활동을 통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꼭 대통령이 되지 못하더라도 법과 제도를 바꾸면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권력의 본질은 배분 권한이라고 봅니다. 세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대통령이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력가들이 재단을 만들어 사회에 기부활동을 하는 이유는 인생을 불사르듯 태워가며 축적한 재산의 분배권을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들에게 주고 싶지 않을 뿐더러 세금도 절약하고 자신의 존재에 이유를 증명하고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코로나 파엔데믹으로 중산층에 몰락했고 각종 전쟁으로 재기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산층 이하가 몰락하면 결국 자본가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본가들은 투자를 기피하면서 디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희망이 훼손되면 정신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냉소적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영끌 투기를 하거나 명품을 소비에 집착하고 다양한 사회 범죄, 폭력이 증가합니다. 축구로 치면 미들필더가 허물어져 공격과 수비가 붕괴되어 버리는 지경과 같게 됩니다. 이 지경이 되면 자본가들은 노동, 환경 등 규제를 낮추거나 없애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런 규제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던 최소한의 장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규제 개선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어느 선까지는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가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능력주의의 어두운 그림자와 마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소 냉소적인 마코비츠 교수의 처방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책의 말미에 20년에 걸쳐 고민한 결과물이라고 고백했듯이 숙고의 결과물입니다. 미국 사회에 대한 처방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것이 많습니다. 교육 방식이 엘리트 양성 방식에서 변화되어 개방되고 포용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부 명문대학교로 쏠리고 있는 기부금을 통해 발생하는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0대 대학 기부금은 현재 한화로 약 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매년 7% 정도 성장해 왔는데 이는 미국 가계 순자산 총성장률 의두배가 넘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미국의 소수 사립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이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원을 늘리고 소득 분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가정 출신 학생들을 절반 이상 입학시키지 않으면 세금 혜택을 줄이는 등의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자본과 결부된 교육 시스템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미국과 더욱더 닮아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 때문입니다. 마태 효과란 게 있습니다. 1968년 사회학자 로버트 K. 머튼이 성경의 마태복음 25장 29절을 인용해 제시한 용어입니다. 부자는 더 부가 축적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는 사회 현상을 비판한 겁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엘리트들이 많은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엘리트들이 성공하는 사회, 그런 사회는 건강한 국민들이 참여해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